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전유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ESG 들어보셨나요? 세상에는 크게 세 부류의 회사원들이 계시다 그러죠. 네, 좀 재미삼아 얘기 드립니다. ESG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 두 번째는 ESG를 한 번쯤은 들어봤다. 세 번째 분은 ESG에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ESG에 대한 개념을 일단 들어보시면 정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ESG란 크게 ESG의 이니셜로 된 용어죠. 네, 환경이라는 거하고 소셜, 사회, 거버넌스는 보통 지배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기업 내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 리더십, 기업 문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거버넌스의 개념입니다. 네, 환경운동가들이 그러죠.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후와 사회 문제로 시장이 무너지면 기업은 그 생태계 안에서 비즈니스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역시 뭔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ESG 세 가지 개념은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핵심적인 경영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왜냐하면 이 경영 요소 자체가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지속적인 생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재무적 성과지표만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비재무적 성과지표도 같이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흐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ESG 어느 정도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마 이런 네 가지 선입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ESG 첫 번째, 착한 기업만 뭐 주로 하는 거 아니야? 사회적인 뭐 기업 뭐 요즘 많던데. 네, 그런 오해 첫 번째. 두 번째 오해는 ESG 주로 사회공헌, 뭐 CSR,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서 담당자가 주로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돈 있고 여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대기업 그리고 상장사들만 주로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기업 이외 소비자, 시민 모두의 일이라고 하면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시민과 소비자까지 이걸 다 챙겨야 되나? 네, 이 네 가지 오해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ESG 왜 모든 기업의 일일까? 여러 기업의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죠. 대기업 입장에선 지금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대기업의 아마 경영진의 임원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사들, 대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부의 기관 투자가부터 해서 일반 주주들,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ESG 관점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압박과 그 정부의 어떤 규제 같은 거를 대기업들은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소 국경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ESG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일부분에 관련된 규제입니다. 수출 기업은 어떨까요? 네, 수출 기업도 지금 EU나 유럽 같은 데 수출하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니면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조차도 해외 업체에서 공급망 우리 유럽 쪽에 수출하는 뭐 한국이라든지 동남아 기업들은 이런 걸 굉장히 따져볼 거야 라고 유럽의 EU 연합체 기업들이 많이들 지금 조사를 하고 어떤 부품업체도 전부 다 따져보면서 수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은 거꾸로 가치 사슬이라 그럴까요? 비즈니스 구조상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네, 대기업이 이러이러한 것들 환경, 뭐 탄소 배출량 이런 기준을 넘겨서 납품해 주세요 라고 대기업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공공기관, 네, 지금 입사하시는 신입사원분들 조만간 ESG 관련된 교육을 의무화해서 아마 앞으로는 지금 기업 내에 일반적으로 많이들 교육하시죠.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말이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런 것처럼 ESG 교육도 앞으로 조만간 기업 전 사원에 걸쳐서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이런 데는 아예 ESG에 대해 국내 표준 가이드를 좀 만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리나라 선행학습을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소위 강남 어머니들도 ESG 관련돼서 앞으로 사회가 기업이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건 미리 정보를 받으셔갖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재밌게 나돌더라고요. 이 강남에서도 이제 ESG 학원이 성업할 것이다 라는 얘기,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재밌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심각한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기업과 모든 부서원의 일인가 궁금해 하시지 않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부터 해서 EU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니까 그 통제를 받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정부의 규제하에 또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또 거기 또 맞춰줘야 되는 ESG 관점에서 전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구조다. 앞으로는요, 이거 규제에 맞춰주는 수동적 적응보다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기운이 지금 스타트업부터 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눈치를 받고 하느니 내가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이죠. 자, 어쨌든 ESG는 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기법이다. 라고 이런 적극적 마인드로 지금 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글로벌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ESG가 중요하길래? 이제 비즈니스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여러분이 들어보면 다 아실 만한 기업들. 애플에 납품하는 공급 기업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의 책임 보고서, 공시 보고서를 통해서 공급망, 납품업체, 하청업체의 인권보호, 근로환경, 환경보호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면서 납품을 받겠다는 그런 걸 공시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슬레 같은 회사도 역시 여러분이 아시는 그 회사겠죠. 네, 이 회사도 사회 환경상의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그 가능성이 큰 그 원재료 조달 과정에 있는 공급망들은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곰곰이 따져보면서 납품을 받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데, 유럽연합체 같은 데는 2021년부터는 공급망 실사제도 입법 권고안으로 채택을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는 규제 법 제도화된 그런 안으로 실행을 강행하겠다. 지금 일단 권고안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역시 공급망을 실사하는 그런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독일에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수출업체는 여기에 다 꼼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국내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ESG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내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LG, 삼성 이런 데는 이제 국내 사업장이나 협력업체, 공급업체 대상으로 우리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국내 여러 중견 중소기업, 협력사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실사를 해서 작업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뭐 환경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업체들은 납품을 받는데 제한을 걸겠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중견기업도 여기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19개국 320개 기관 투자가들 대부분이 이제 설문 응답 결과로는 전체 응답자의 74%는 ESG 낮은 기업에 투자 회수를 할 의향이 있다. 네, 굉장히 따져보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ESG가 얼마나 중요하냐. 국내 현황에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금 부처별로 ESG 경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네, 부처별로 ESG를 잘하는 그런 경영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 사업 지원할 때 우대 정책을 금리라든가 이런 거 우대 정책을 하겠다라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ESG 우수 기업들로 인증을 받았다. 점수가 높다라고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R&D 사업들 여기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ESG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타 조달청, 환경부 역시 여러 가지 낙찰자를 선정할 때 신뢰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ESG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크게 보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의 결합어가 되겠죠. 네, 환경과 사회까지는 알겠는데 Governance에 대한 우리말 해석은 보통 지배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좀 협소화된 범위고요. 환경과 이 사회적 이해관계자를 얘기하는 Social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Governance는 주로 기업 내부에 네, 앞에 있는 두 개는 기업 외부에 되는 거고 기업 내부에 얼마나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 구조, 뭐 얼마나 다양한 그 직원들로 구성되는지 이런 문제를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ESG를 아시는 분들은 오해들이 있죠. 착한 기업만 한다느니 아니면 뭐 사회 공헌 담당자만 하는 거라느니 대기업만 여유 있는 대기업들이 환경에 신경 쓰는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들 계신데 사실 모두의 일이라는 거죠. 예, ESG는 이제 유럽, EU, UN 이런 데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글로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납품을 하는 우리 대기업, 정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기업에 또 납품을 하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도 여기 맞춰서 또 ESG를 굉장히 중점 관리하는 그런 지금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원의 역시 업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 기업 내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다 ESG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내가 또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 지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여러 부처에서 정부에 납품하는 업체들 인센티브를 부과하는데 ESG를 갖고 이제 잣대를 들이내밀고 있다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